자, 우리 세상을 뭐랄까 매일매일 뒤바꾸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창조적 파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25년 노벨 경제학상의 주제였어요. 오늘은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낡은 기술들, 또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왜 어떤 것들은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더 새롭고 더 나은 무언가에 의해 대체된다는 거죠.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가 발전하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바로 이 역동적인 과정을 창조적 파괴라고 부릅니다. 1942년에 조제프 슌페터라는 경제학자가 처음 이야기한 개념인데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낡은 건물을 허물어야 그 자리에 더 멋진 새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죠. 새로운 혁신이 낡은 기술이나 산업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성장을 창조해낸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혁신의 양날의 검. 네, 말 그대로 혁신이라는 게 딱 양날의 검 같아요. 한쪽으로는 엄청난 기회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죠. 근데 다른 한쪽을 보면 기존 산업이나 일자리를 위협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괴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이 두 가지 얼굴을 모두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은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숫자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낸 학자들이 이번 노벨상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그럼 경제 성장의 비밀을 풀어낸 이 3명의 학자들,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바로 피터 하윗, 조엘 모키르, 그리고 필립 아기옹입니다. 이 세 분이 바로 혁신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끄는지를 설명한 공로로 노벨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다들 소속 대학은 다른데 결국 하나의 거대한 이론을 함께 완성해낸 거죠.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분들이 결국에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지만 거기로 가는 길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한쪽은 역사를 파고들었고 다른 한쪽은 수학을 무기로 삼았죠. 자, 여기 보시면 조엘 모킬은 역사학자예요. 이분은 산업혁명 같은 아주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깊이 파고들면서 혁신이 사회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거시적으로 봤습니다. 반면에 필립 아기옹과 피터 하윗, 이 두 수학자는요, 정교한 수학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왜 혁신 경쟁에 뛰어드는지, 그 경쟁이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시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낸 거죠. 특히 아기옹과 하윗이 1992년에 쓴 논문은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의 수학 모델이 뭘 보여줬냐면 기업들 앞에 독점적 이윤이라는 아주 달콤한 당근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시장을 장악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유혹 때문에 기업들이 혁신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욕구가 낡은 걸 파괴하고 경제를 앞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라는 걸 수학으로 딱 증명해낸 겁니다. 네 번째 주제, 이론에서 오늘날의 헤드라인까지. 자, 이게 수십 년 전에 나온 학문적인 연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경제 문제들이랑 어떻게 연결될까요? 놀랍게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아기옹 교수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분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정책이 국가 간의 건강한 경쟁이나 아이디어 교류를 막아버리기 때문이에요. 결국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는 그 혁신의 엔진 자체를 꺼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피터 하윗 교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분은 혁신이라는 게 시장이 클수록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관세전쟁 같은 걸 시작하면 전 세계라는 거대한 시장이 막 조각조각 나뉘는 거잖아요. 그럼 혁신을 할 동기도 자원도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죠. 자,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상 소식을 전한 전화 한 통. 이제 딱딱한 이론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이 세계 최고의 상을 받은 학자들의 좀 인간적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조엘 모키르 교수의 반응,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내가 노벨상 받는 것보다 교황이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길 참고로 전 유대인입니다. 라고 했대요.
정말 유머러스하지 않나요? 얼마나 전혀 예상을 못했으면 저런 말을 했을까 싶어요. 피터 하윗 교수의 반응도 참 소박하고 멋지죠. 평생의 꿈이 이루어졌다면서 이걸 예상하고 미리 냉장고에 샴페인을 사두진 않았다고 했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그 기쁨이랑 놀라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영예와 함께 물론 상금도 있습니다. 총 상금이 무려 1,100만 스웨덴 크로나인데요. 이걸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160만 달러나 되는 큰 금액입니다. 그럼 이 상금은 어떻게 나눴을까요? 각자의 공헌도에 따라서 배분됐습니다. 역사적인 접근법으로 길을 연 조엘 모키르 교수가 절반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창조적 파괴의 수학적 모델을 완성한 필립 아게온과 피터 하윗, 이 두 분이 나머지 절반을 함께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성장은 과연 보장되는가?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이 모든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노벨위원회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들의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벨위원회 위원장의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수상자들의 연구는 경제 성장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이 말에 정말 큰 울림이 있죠. 다시 말해 성장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환경, 그 시스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내야만 한다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경고이자 촉구인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볼까요? 첫째, 경제 성장의 엔진은 바로 창조적 파괴다. 둘째, 이 엔진이 멈추지 않으려면 개방된 시장과 끊임없는 혁신이라는 연료를 계속 넣어줘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성장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는 우리에게 과거를 설명하는 아주 훌륭한 지도를 줬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는 어떨까요? 인공지능 같은 거대한 기술 변화가 눈앞에 닥친 지금, 앞으로 다가올 파괴의 물결이 그냥 파괴로만 끝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창조로 이어지게 하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